우리가 이 사안을 보면서 교육청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누누이 우리가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를 왜 하는가? 어찌 보면 답이 정해져 있는 토론회일 수도 있는데 이 토론회를 왜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그 문제의식부터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교육청과 대응해서 여러 가지 힘든 싸움을 하고 있지만 하면서 대단히 어려운 지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많은 분들이 좀 견해차가 발생하고 있고, 그 견해차는 저희가 볼 때는 해석의 차이도 있지만 정확한 아직 팩트가 전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좀 과도한 해석으로 좀 의견차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토론회를 거쳐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부터 좀 알리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서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에 대한 어떤 공유를 시도하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직원 단체, 교육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좀 힘을 같이 좀 실어야 되는데 아직 충분히 힘이 모이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가 정교조 본부입니다. 정교조 본부 4층에서 하는 것은 각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자기 조합원이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주체로서 자기 조합원을 방어해내고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목도하면서 사실 오늘 이 본부에서 주최하는 그 자체는 노동조합에게 자기 조합원을 지켜달라고 하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는 정교조 본부에게 전국 교직원 노동자에게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토론회를 열어줄 것을 여러 번 촉구했고요. 조만간 토론회가 또한 개최될 것입니다. 그때는 대단히 다양한 시각들을 드러낼 수 있는 아마 그런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노동조합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의견 정리가 좀 필요하고 공식적인 힘 있는 대응이 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제 그제인가요? 여기 계시는 장효진 선생님이 고생을 하셔서 다른 나라 프랑스 노조에서도 지지하는 그런 성명을 보내긴 한데, 정작 그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그 조합이 아직 물론 지난번 성명서를 내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유체 이탈적 합법을 쓰고 있었다고 봅니다. 주어가 없는 대단히 제3자적인 논평 수준의 글이 과연 노동조합이 될 수 있는 입장인가, 그런 점에서 대단히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장소를 특별히 잡았습니다. 오늘 이 네 분의 발제자가 한 분의 사회자가 있는데요. 배이상생 당사자를 빼고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여성분들이 발제를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배이상한 사안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엉뚱한 시각에 대한 이게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성평등 교육을 방어하고 교사의 교육권과 노동권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저희를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선차적으로는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말씀도 하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분들이 좀 나와서 주셔서 이 문제를 좀 논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오늘 네 분을 모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 우리가 이 말로만 전해 듣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직접 당사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그런 뜻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그다음에 교육시민단체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이 방향으로 힘을 모아서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사회를 맡으실 조수진 선생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 도덕교과 모임 부회장님 진영현 선생님의 연임 말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토론회는 성평등 교육과 베이상원을 지키는 시민 모임 그리고 전국 도덕교과 모임에서 주최
해서 공동 주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인천지부 조합원 조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귀한 걸음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 바로 왼쪽에 계시는 분은 그 인터넷이 자유개방 공유의 터전으로 꼽힐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는 단체 오픈넷 소속 활동가이시고요. 표현의 자유, 감시와 자유롭게 자유 등에 대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는 그 연구원이신 오경미 연구원이십니다. 그리고 또 옆에 앉아 계신 분은 그 전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하셨고요. 현재로는 그 섹스 앤 스테이크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변혜정 소장님, 네,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멀리 전남 우안에서 중학교 학생들에게 도덕 교과를 가르치고 계시는 권혜경 선생님이십니다. 네, 큰 박수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토론회를 있게 하신 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열심히 그 성공해서 싸우고 계시는 광주 효천중학교 선생님, 배이상원 선생님, 큰 박수. 제가 경찰 수사를 받는 마당에 제가 제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학생한테 가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교권보호위원회를 한번 더 열어주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학교의 공식 기구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 사실,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학교가 공식적으로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예, 부탁을 했는데 일단은 상당히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예, 불편해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피했는데 나중에 제가 경찰 수사를 가야 되는데 그리고 검찰 수사하면서 그걸 그 사람들은 어떻든 학생들이 뭐 5-6명이든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한 복수 신고자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이 학교 와가지고 다수 학생들에 표집을 해서 이런 이야기 했냐 안 했냐고 선생님을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면 저로서는 굉장히 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변호사 스스로 나중에 또 전화에 한참 말면은 선생님이 어떻든 지금 하면 우리 기자님 질문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그런 걸 좀 얻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처음 교권보호위원 다시 한번 해줄 것을 요청드린 겁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광주교육청의 매뉴얼이. 예. 그래서 광주교육청 매뉴얼이 아니고 교육부 매뉴얼입니다. 그런가요? 근데 그 매뉴얼에 이거를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게 옳은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교육부 매뉴얼에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저처럼 저와 같은 형태의 수업 내용, 교육과정에 대한 그대로의 설명 이것을 언급하는 예는 사실 없습니다. 저도 아직 2번, 3번 듣어보는데 어떻든 중요한 것은 그러나 더 상위의 원칙처럼 교육부 매뉴얼에서 어떻든 학생이 느끼는 피해자가 느꼈다고 하는 우리 소위 말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자기 원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불편을 느꼈다 하면 그건 그래서 교사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전공이 미술 이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에드노 코리아 감독이 예술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을 예전에도 봤었고 그 영상을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을 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픈넷에 그러니까 입사가 결정이 되고 나서 입사하기 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예술인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은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내보자라고 해서 논평을 쓰게 된 게 계기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선생님 발언해주신 스쿨미투로 여성 단체들이 보게 된 그 발단이 수업 배제했던 것을 거부하고 그 수업에 들어가게 된 것부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뭔가 사과를 원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좀 거부감이 들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배희상 선생님께서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실 때 왜 수업 배제를 안 하는지조차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조차도. 그리고 이제 이 수업에 약간 눈치를 채고 이 수업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기로에 서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때 재빨리 이제 이런 지금과 같은 이런 그 부당한 이런 징계, 처벌 이런 것들을 항의하기 위한 기초적인 그런 행동으로서 이제 단호하게 나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옥경민 선생님께서 그러면 그 당사자가 지금 이렇게 징계에 대해서 뭔가 부당하다라고 이제 항의하는 이런 목소리가 조금은 더 천천히 나와야 되는 거였나? 아니면은 좀 약간 좀 죽어야 된다는 얘기신지 어떤 의견이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부당한 징계를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약간 수용을 했었어야 되는 건가? 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매뉴얼인 거예요. 알려주지 않고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이를테면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실 수밖에 없었고 즉 광주 여연이라든지 스쿨미트라고 주장하는 그 대부분의 그 여성주의 단체들이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피해를 보고 있을 거다, 무서워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학생들 얘기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그러니까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선생님의 그 문제 제기가 이제 아까 제가 다운표를 쳤다시피 남성적인 그러니까 저돌적이고 남성적인 행위로 비쳤기 때문에 그때부터 스쿨 미투라고 봤던 거고 그러니까 그 해석을 하면서 더 거세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배희상원 선생님 그러니까 배희상원 선생님께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매뉴얼이 이렇게 정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매뉴얼이 정착되는 단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러니까 배희상원 선생님은 배희상원 선생님대로 나름대로 답답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매뉴얼에 익숙해져 있던 대부분의 여성주의 단체들은 이거는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굉장히 저돌적인 남성적인 행위다. 이게 스쿨미투다. 이렇게 그러니까 과장해서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계속 답답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피해자가 무슨 말을 했다고 이렇게 뭐 발설하게 되거나 나오게 되면 특정할 수 있고 그게 2차 가해다 이렇게 지금 계속 낙인이 찍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여기에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지 않고 그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이 그 여연이라든지 페미니스트들 단체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이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학생들을 소외시키지 않을 건가 어떻게 학생들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드러내면서 소외시키지 않고 피해자 그 2차 가해를 하지 않을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왜 지금 그 매뉴얼이 제가 물론 페미니스트 여성 단체를 대변하는 건 아닌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졌냐면 과거에 그 어떤 사건이 이제 발생해요. 그러면 가해 행위자로 지목되는 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면 설명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 그게 회유가 되고 그리고 야 내가 언제 그랬어 그렇게 질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매뉴얼은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피해가 발생되면 일단 둘은 만나면 안 돼요. 정말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서 이거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다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순간 차단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나름 약간 그런 이유였는데 그게 어떤 문제를 또 발생시키냐면 어떻게 보면 잘 풀 수 있는 것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평행선으로 고소고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누군가가 중재를 하는데 잘못하면 중재자가 2차 가해자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재자도 본인이 여기에 나서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결국 모든 거를 사법 처리로 다 몰아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매뉴얼이 작동되는데, 그거의 원래 역사는 그 가해 행위자가 자기의 행동에 대한 끊임없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회유를 막기 위해서 시작된 매뉴얼이 이렇게 됐다.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피해 사실, 피해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왜 없냐면 피해자가 그러면 수치심을 느꼈다면 언제, 왜 느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얘기를 어디에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원 선생님도 그걸 안 물어요. 그냥 느꼈어요, 끝! 그러면 수치심의 내용이 뭔데? 라고 이거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원은 들어갈 수 있는데 상담원의 윤리상 자기가 상담을 통해서 얻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면 안 돼. 이 말이 하여튼 이렇게 해서 상담자도 말을 못하고 경찰도 하지 않고 여연도 하지 않고 아무도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하는 순간 그냥 수치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폭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법이 또 시행되기 시작했냐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판단 판결을 얻기 전까지는 과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고평법이 피해자와 피해를 신고한 사람도 같은 동급으로 놔준 거예요. 왜냐하면 신고를 해서 법원 판단을 받기 전까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괴롭히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신고인과 피해자의 지위를 같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을 신고하는 순간 나는 법의 판결을 받기 그 직전까지 나는 피해자 신분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이 문제를 풀게 되니까 그것이 굉장히 피해자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좀 나쁘게 말하면 조직 내에서 그냥 피해만 신고하면 그냥 만사 오케이.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시츄에이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평법 얘기 하시는 분들하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일단 법의 취지는 피해자 보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선생님이 저도 이 법을 어떻게 피해갈까 여러 가지 고민해 보는데 지금 법 체계로서는 이 말도 안 되지만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학생들의 얘기는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리고 물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조사 과정을 드러낸 순간 비밀유지 걸리죠. 상담유지 걸리죠. 그 다음 개인정보법 걸리죠. 그냥 깜깜해요. 깜깜. 아니 그거를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뭐 구충처리위원회에서는 그걸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자의 진술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선생님이나 여기한테 공개를 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주지 않지만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을 내서 고충처리위원회가 어쩌면 법원의 판결을 받다 보면 법에서 다 가려지고 그때는 공개된 이제 소위 팩트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고 선생님 방어권이 생기니까 선생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과거에 끊임없이 얘기함으로 인해 상대방의 명예훼손 무고라고 하는 걸로 또 걸리니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가해 행위자는 온퍽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법체계예요 한국이 지금 이쪽 부분.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들이 이렇게 덧붙여지면서 오히려 이렇게 사실은 해외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우리나라와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서 계속 제고하자는 페미니스트 내부 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그러니까 계속 내면하면서 꽁꽁 숨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적인 침해가 너를 잠식하지 않는다. 그걸로 네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주체성을 더 발현을 해라. 그리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라. 이게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하지만 피해자가 절망에 빠진 헤어나올 수 없는 주체로서만 그 주체의 위치에만 고정시키는 주의로 빠지는 거는 되게 경계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또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피해 사실을 고발했다는 여성들이 계속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명예훼손으로 그러니까 고발을 당한 거죠. 정치인들이라든지 남성들한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자 중심주의가 되게 공고해진 거예요. 공고해지면서 굉장히 왜곡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온전히 여성들의 탓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네,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회적 맥락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의 책임도 약간 있다고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피해자 중심주의가 이러니까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제스처를 저기 뭐지 낮추거나 조금 이렇게 뭐 완화시켰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맥락에서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예. 네. 또 다른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굉장히 아까 저기 남성분께서 네. 먼저 손을 드셨거든요. 네. 사실 좀 전에 같은 질문 사실 연결된 질문인데요. 그래서 저도 2차 페이지를 읽으면서 이제 좀 고민이 들었던 건데, 왜냐면 제가 주변의 교사들하고 토론할 때 이제 베이상원 선생, 그러니까 교육청도 문제지만 베이상원 선생님의 처신을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이 지지를 망설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수업 배제에 대한 부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오경미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학생들의 민원이 성폭력 피해 호소가 아니라 수업에 대한 불만이라면, 그리고 그 베이상원 선생님이 그렇게 판단하고 수업 배제 자체가 이 수업과 교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본인이 판단했다면, 그것이 그 그러니까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 학생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할 만한 그런, 저는 일단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한 번 더 좀 그 베이상원 선생님의 입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수업에 들어간 거, 수업 배제에 불응하고 그 수업에 들어간 것이 그 광주 여성 단체들의 스쿨미투 관점을 이렇게 유발했다고 보는 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2차 피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스쿨미투를 부정했다면 2차 피해라는 건 1차 가해를 전제한 거기 때문에 이미 이 사안 자체를 사실상 그 성비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일관되게 성평등 수업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스쿨미투랑 이렇게 섞여 있는 관점이 좀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답변을 좀 듣고 싶고, 우리가 어쨌든 저는 그래서 수업에 들어가는 게 맞냐 안 맞냐는 수업 배제가 정당했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가 성비위로 접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수업 배제가 당연히 반드시 나오는 게 순차적이었겠죠, 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스쿨미투와 제가 이 사안을 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궁금한데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스쿨미투 이게 어떤 분명히 스쿨미투로 보지 않는다는 관점이 굉장히 명확한데요. 학생들의 보호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맥락들이 곳곳에서 좀 있어서, 과연 그러면 학생들의 보호라는 관점으로 보면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게 맞았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교사들도 토론을 제가 주변에 해보면 분명히 교육청이 문제라는 지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교사에 대해서 이 성평등 수업을 성비로 볼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는데 수업을 들어가고 이런 거는 교사가 너무 극단적이고 학생들 의견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어쨌든 교사의 처신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각주 3에 보면 이렇게 베이상원 선생님은 순차가 아니라 동시라고 이렇게 또 주장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해요.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수업 배제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또 어떻게 수업 배제에 불응하면서 들어가서 어떤 되돌아보시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사실은 잠깐만요. 먼저 그 수업 배제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먼저 들어보고 이후에 의견을 들어보는 게 저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문 자체가 수업 배제와 수사 의뢰가 같이 왔어요.
근데도 이제 지금 모든 지금 사실 제가 오늘 자료집 중에 되게 여러 칼럼들을 많이 이렇게 첨부자를 했고 사실 좀 지금 보니 좀 아쉬운 것은 그 안에 기본적인 행정 자료들 들이 좀 이렇게 첨부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게 빠진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7월 9일자 공문 자체가 이미 수업 배제와 수사대가 같이 돼 있고 학교는 거기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예선단체 쪽에다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교사가 수업 배제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의원한테도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김남일 시의원한테 사실 이제 이 계속 이게 이제 왜 저희는 그렇게 했을까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냐면 뭔가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들이 공개화돼 가지고 문제가 하나하나 점검이 되니까 굉장히 엄색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시간과 말들이 변합니다. 의청의 말들이 계속 변하고 다시 바꾸고 이렇게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중에 또 한 말을 이제 또 계속 고집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붙이는데 드러낼 수 있는 증거들이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됐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매뉴얼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매뉴얼이라는 보통 우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매뉴얼은 지침으로 진행하기 위한 계속 임상적 실험을 겪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침이 없어요. 교육부 지침이. 그러나 일단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스쿨미투 상황에서 어떤 형태든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17개의 시도가 각각 다르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무엇이 옳은 거냐,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식의 분쟁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에 관련된 기본적인 원안을 광주시가 대강여고를 대처했던 상황, 대강여고를 대처했던 상황을 기준으로 그것에 대해서 약간 수정해가지고 교육부의 매뉴얼이 올해 2월에 나온 거죠. 그리고 이 2월에 나온 매뉴얼 자체는 당연히 하지만 수많은 임상이잖아요, 임상. 임상적 예를 가지고 각각 새로운 상황들이 됐을 때 거기에 좀 더 적합한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매뉴얼을 진화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사실 이 행정조직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걸 진화시킨 조직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던져주면 매뉴얼과 지침과 법률이 구분이 없어요, 그냥. 구분이 없이 바로 똑같이 경직되게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잠깐만요. 학생들 피해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게 이게 이제 이를테면 주관적인 애들은 다양하니까 학급 안에서도 어떤 애들은 피해를 안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애들은 피해를 느꼈다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아까 이제 이게 스쿨 미투니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 그러다 교육청 장학사에 어디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애들은 다양하니까 불편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을 느끼는 학생이 불편을 호소하면 그건 스쿨 미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약간 수치심 말도 사실 저는 굉장히 거의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수치심 이야기도. 근데 지금 제가 120명 학생이 모두가 똑같은 피해자라고 똑같은 피해자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형태의 잘못된 비위를 저질렀다면 120명이 모두 피해자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것은 사실 교육청이 지금 대광여고권도 그렇습니다만 대광여고 학생들이 1년 내내 말을 못하다가 졸업하고 나서 3학년들이 말을 합니다. 졸업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거나 지금 이렇게 하는 중에. 그래서 아마 저희 카페에 와서 보면 그 대광여고 얼마 전에 30분짜리 라디오 인터뷰 나가는 자료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원했던 것은 그 선생님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사과를 받고 싶었고 또는 이게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학생들은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보면 어떤 선생님도 볼 수가 없게 돼버렸고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말도 못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어떤 학생들은 일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도는 아니었다 또는 이런 부분은 이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학교장으로부터 그것도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통제됐어요. 그래서 사실 대강여고가 지금 대강여고 선생님 지금도 재판 중이거든요. 엊그제도 경찰 무혐의로 나왔던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다 여기 정직 저기 했는데
사립에서 다시 재심 요청해서 해임됐습니다. 해임돼가지고 앞쪽으로. 예, 그래서 이분들이 소청에서도 그 해임을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래서 대학여고 상황이 지금도 진행 중인데 사실은 이제 거의 1년이 지나서야 대학여고 상황이 조금씩 이제 사람들에게 공공연한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고 조금씩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스쿨미투 어떤 상황이 좀 그 오경미 선생님 말씀하신 것에서 어느 단계에서 스쿨미투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스쿨미투 매뉴얼이 됐다기보다는 제 느낌에는요. 여성단체들 입장에서는 그냥 스쿨미투에 이루어왔던 성취들이 있는데 매뉴얼도 그 성취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저희가 그 전에 작년 12월에 토론회 때나 올해 5월에 토론회 때도 계속 여성단체들이 우리는 구청이 현장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임상적인 문제가 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교사들이니까 그렇게 말하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어떻게 학생들이 얼마나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라고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반복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 이야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그것들이 구체 적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도 있고 실제 좀 더 다듬어져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눈높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 위치에서 보시는 게 그 현장에 지금 고민을 못 보시는 거예요. 못 보시고 저런 이야기가 다 교사들의 교권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리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교권적 대응에 대한 일정한 그 예비적 견제랄까요? 예비적 견제로서 방어선을 쳐주는 거죠. 여성이 공부 여성이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종의 현장을 굳이 바라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목소리에 대해서 혹시 그냥 교권적 목소리로 기울어질까 봐서 그것을 견제해주기 위해서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황을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상황을 들여다보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구체적인 상황을. 그래서 결국 문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은폐시켜버리죠. 그건 행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행정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활동가들이 사회운동단체들이 똑같이 접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그 수업 배제는 정말 그 매뉴얼의 비극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쿨미투로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스쿨미투로 보게 됐다고 생각을 한 게 사실 광주 여연이 8월 19일부터 스쿨미투로 그 성명서를 내잖아요. 아시잖아요. 8월 19일부터 성명서를 냈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이전부터요? 예, 8월 초입니다. 8월 초요? 예,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지금은 성비가 아니라고 말하고 예. 성비가 아니면 어떻게 스쿨미투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스쿨미투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어디서 나와? 그 얘기는 어디서 나와요? 예. 지금 9월달에 9월에 사실 여성단체와 교육청을 계속 요청하면서 시민단체 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지역의 갈등 사안이 되니까 토론회를 요청했었어요. 9월 23일 날. 원래 9월 초에 하기로 했는데 다시 그때 이분들이 이 토론회에 참가가 안 돼서 다시 연기돼가지고 9월 23일 잡았는데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교육청도 안 나오겠다 하고 여성단체도 안 나오겠다고 합니다. 9월 26일 날 김나연 의원이라고 광주 시의원인데 그 시의원이 다시 토론회를 예정해놓고 계속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도 두 단체가 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토론회 또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시민 모임에서 10월 19일 날 토론회를 한 것은 모든 토론회가 지역단에서 같이 해보려고 했던 한 2달에 걸쳐서 노력이 결국은 다 무산되고 나서 그럼 우리라도 하겠다고 나간 것이 10월 19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본인도 토론회 발제는 안 하겠지만 토론회는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성단체에서 오겠다고 하는데 그때 이 말이 지금도 스쿨미투를 보느냐? 스쿨미투는 아니고 성비는 아닌 것 같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이제 이 점에 대해서 계속 그러나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건에 접근할 의지는 없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자꾸 여성단체에서 뭔 정리된 자기 판단을 요구받을 때는 그건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솔직한 거죠 사실은. 그런 상태이고 그러나 어떤 잘못된 혹시는 어떻든 그러다 내가 갈 수는 없지만 그것이 혹시 조건 중심으로 일본도 다가갈 것에 대한 예비적 그 정보는 본인들도 계속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그 초기에 스쿨미투로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쿨미투의 개념 정의를 넓게 본 거죠. 굉장히 남성적이고 뭔가 뒤에 단체를 대동하고 그러니까 배상원 교사님이 수업에 불응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남성적인 그러니까 거친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읽으면서 저는 오히려 더 스쿨미투의 방점을 찍고 그렇게 그 기자회견을 강행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거는 일단 그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 사실만 가지고 스쿨미투로 봤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에 이렇게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각주 3번을 왜 달았냐면 사실 저한테 전화를 주신 그 교사분이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면서 저한테 그러니까 수업 배제가 나중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직위 해제가 나중에 이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수업 배제 그러니까 수업 배제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래서 수업을 강행했는데 그래가지고 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하고 직위 해제가 이루어졌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다시 재차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각주를 단 거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쿨미투는 제가 뒤에도 얘기했다시피 스쿨미투의 정의 범주는 더 명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게 그 부분입니다. 네. 지금 싸움이 어디쯤 가 있습니까?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는 단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엊그제 직위 해제에 대한 소청 심사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럼 최근에 나오네요. 저는 지난번 토론에서 발제대로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교육청 고발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현지에서는 교육감도 명백히 실정법을 어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 발제에서 매뉴얼과 고시가 부딪힐 때 또는 매뉴얼과 법 시행령이 부딪힐 때 도대체 법과 법이 충돌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인법 우선의 원칙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법리적인 어떤 정당성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교원 지휘 향상이나 특별법 같은 게 있다면 그걸 교육감이 명백히 어기고 있지 않냐. 교육감에서 고발하자. 우리도 맞대응을 하자.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걸 포함해서 이게 이제 내용이 맞다 틀리다의 차원을 써서 현실적으로 이 싸움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누구도 한 사람이 정리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또 지혜를 모으는 것도 이 토론의 또 한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백이상 선생님의 생각도 좋고 또는 오늘 발제자분도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 있으시면 또 참석자들도 그런 거에 대한 논의를 조금 또 모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 문제를 정교조가 주인으로서 자기 조합원을 방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난번 성명서는 대단히 부족했다. 그래서 정교조 내에 이에 대해서 공식적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다양한 사람이 개최돼야 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이 토론회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내년 2월